제로그램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백패킹 배낭 로스트크릭 55리터입니다. 제가 특별히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배낭은 걸으세요. 걸으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 분은 다 살 거야. 그죠?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길 나나입니다. 이 배낭은 제로그램으로부터 리뷰 요청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관계자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개선된 다음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이 첫 번째 모델은 좀 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어그로 아닙니다. 제로그램의 첫 번째 백패킹 배낭 로스트크릭 50을 특징과 장점, 단점들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배낭을 걸러달라고 말을 하냐면 이 부분은 배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뒤에는 할인 안 하기로 소문난 제로그램의 제품 중 이 로스트크릭 50을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10% 할인 쿠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로그램에서 백패킹 배낭을 출시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때마침 감사하게도 리뷰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제조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은 개선된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요청을 안 하셔도 제 성격상 숨기진 않겠지만 대놓고 요청을 주셨으니까 더 부담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크릭의 외관부터 살펴보면서 내부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품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Y자 형태의 웨빙 벨트가 달려 있는데요. 늘 휴대를 하고 다니는 발포 매트를 패킹을 해 놨고요. 발포 매트 뿐만 아니더라도 내부에 공간이 부족해서 텐트를 외부에 패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행 중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매단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배낭은 헤드에 고리들이 있고 제가 가진 배낭 중에서는 피엘라벤 카드카 같은 경우는 탄성 로프가 기본적으로 달려 나와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배낭들은 탄성 로프가 제공되지 않고 배낭 헤드 모서리에 4개의 고리만 제공되기 때문에 유저의 필요도에 따라서 탄성 로프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낭은 롤탑으로 만들어진 배낭이기 때문에 배낭 헤드가 없는 구조여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웨빙 벨트를 매달아 둔 것 같습니다. 웨빙 벨트도 이 길이가 상당히 넉넉해서 안에 배낭 패킹을 가득하고도 발포 매트를 패킹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이드 포켓이 보이죠? 양쪽 모두 대칭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입니다. 사이드 포켓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손으로 대충 재보면은 한 25c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손 한 뼘이 22cm거든요. 테이블을 수납을 한다던가 텐트 프레임을 수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각대도 여기에 패킹을 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특징은
대부분 사이드 포켓은 사이즈가 넉넉하지 않아서 1리터 물통을 간신히 넣거나 넣더라도 외부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1리터 날침 물통을 수납했을 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돼서 운행 중에 빠질 일은 전혀 없고요. 특이하게도 1리터의 물병이 2개가 나란히 들어가고도 남는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사이드에 보면은 고리들의 가이라인을 매달아 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부에 좀 많은 양의 장비를 패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이라인이 너무 타이트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매달 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거보다 길이를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텐트에 부자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양쪽 끝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지만 분리가 안 되는 구조라서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부피가 큰 장비를 넣을 때 끈에 억지로 끼워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는 아니더라도 한쪽은 버클 같은 부자재로 마감을 해서 장비들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던 회사라 그런지 배낭 곳곳에도 텐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방수 지퍼가 채용이 돼서 전면 포켓이 나 있고요. 요즘 나오는 배낭들 보면은 앞에 메쉬 처리를 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나오긴 하는데, 그 배낭의 장점은 부피가 큰 짐들을 많이 수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맸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로스트 크릭 50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게끔 디자인이 돼 있고, 이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해줘서 안에 많은 장비들을 수납을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장비들을 꺼내 보면은 실제 백패킹 갔을 때 그대로 다시 들고 나왔어요. 고어텍스 자켓이 있고, 베개, 모자, 경량 다운 자켓, 샤워 티슈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다량의 장비를 수납을 하더라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밖으로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배낭을 받았을 때 전용 포켓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꽤 큰 사이즈의 지퍼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퍼는 아래까지 활짝 열리게 되고, 개방을 하면 내부에 패킹된 장비들을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 안쪽에도 웨빙 벨트를 2개를 적용을 해서 내부에 장비들을 많이 패킹했을 때 전면을 개방을 하더라도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낭들은 내부에 짐이 많아지면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웨빙 벨트가 1차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활짝 열었다가도 다시 닫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로 가면은 이곳에도 가이라인과 라인락 스토퍼가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배낭들은 대부분 여기 웨빙 벨트를 달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제 경우는 하단에 뭔가 매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활용은 하지 않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도 길이가 꽤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큰 발포 매트도 쉽게 매달 수 있게 돼 있고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다 보니 배낭이 자꾸 넘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아래에다가 매트나 어떤 장비들을 패킹을 하시면 배낭이 자립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부피와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까 가이라인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덜렁덜렁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웨빙 같은 경우는 어디 쉽게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얘는 가이라인 특성상 이렇게 매듭이 져 있어서 운행 중에 자칫 주변 사물에 걸리거나 하는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이라인으로 적용한 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여기에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이 가이라인 뭉치를 좀 넣을 수 있는 작은 포켓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내려가면 여기에 지퍼가 하나 더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니 예상 못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뭐가 나올까요? 짜자자잔, 이렇게 배낭 하단에 레인 커버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인 커버는 때마침 백패킹을 갔다가 하산을 다 할 때쯤 빗방울이 떨어지길래 아차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될까 했지만 역시나 상부에 Y자 웨빙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이 부분도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발포 매트를 매단 상태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도록 넉넉한 사이즈로 레인 커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배낭 브랜드에 따라서 레인 커버를 별도로 파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텐트 같은 경우 풋프린트가 제공되는 브랜드나 제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긴 하거든요. 배낭에서 레인 커버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자주 사용할 일은 없지만 한번 젖으면은 레인 커버를 분리를 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다시 패킹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단에 웨빙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분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분리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로워요. 다시 결속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버클을 하나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장착이 돼 있고 사용 후에 건조를 할 때는 버클을 분리해서 쉽게 건조하고 다시 패킹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낭에 따라서 레인 커버를 별도 공간에 수납을 해야 되거나 레인 커버 전용 공간이 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낭들은 전면이나 헤드 쪽 공간을 차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배낭은 하단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이렇게 가슴에다가 물통 케이지를 달아놨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드 포켓에 물병을 쉽게 넣고 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물을 자주 마시기 위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제품은 제로그램 제품은 아니에요. 제품을 확인하시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클립이 달려있네요. 저는 이게 없으면 산에 카메라를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각설하고요. 이렇게 등판을 보시면 어깨 벨트가 있고 여기 로드 리프터가 있죠. 로드 리프터 부분을 보면은 얘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이 거리를 좀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적정 거리를 잘 못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대부분 배낭들은 이 부분까지 조절되게 돼 있진 않거든요. 로스트 크릭은 좀 특이하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조절을 해봐도 이 부분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내려오면 가슴 벨트가 있고 가슴 벨트도 역시 신장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휘슬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옆에 하나 더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버클 자체가 휘슬 모양으로 새로 나온 토이인가 봐요. 네, 소리도 잘 나고 이렇게 버클 모양으로 된 토이 참 특이하고 처음 봤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술이 참 좋아요. 이런 것까지 만들고 가슴벨트 위쪽에는 D형 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어서 허리벨트에 있는 사이드 포켓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를 해서 필요에 따라 가슴에 걸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저는 가슴에 워낙 달고 다니는 게 많아서 힙포켓은 따로 분리할 일은 잘 없더라고요. 힙포켓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배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등판 가운데를 보시면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량 배낭의 경우는 무게를 극한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프레임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프레임이 없는 배낭을 매보니까 정말 어깨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10kg 이하로 정말 경량으로 패킹을 하면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경우는 기본 장비 무게들이 경량을 아무리 해도 20kg가 항상 넘다 보니까 프레임 없는 배낭은 저한테는 쥐약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제로그램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프레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프레임이 들어간 배낭인데 프레임을 최소화해서 가운데 알루미늄으로 된 한 개의 프레임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길이 조절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등판 양쪽으로 벨크로가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요.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웨빙 처리를 한 번 더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벨트도 쉽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니 사이즈별로 별도로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부착이 쉽게 되니까 허리에 땀이 꽤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세탁은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등판을 제껴보면은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맥스 이렇게 그 사이즈 사이에 눈금이 하나 더 있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43cm부터 54cm까지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배낭에는 스몰, 미디움, 라지, 맥스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구간이 어떤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몰이 43이고 거기서부터 3.5cm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몰하고 미디움 사이에 있는 눈금은 43과 46.5cm의 중간쯤 되겠죠. 이 표기는 참 괜찮은데 여기다 좀 더 디테일을 더해서 좀 직관적으로 한다면 스몰, 미디움, 라지, 맥스가 아니라 센치와 인치를 좀 구분을
기본을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치로 측정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인치나 센치 표기가 돼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배낭 피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낭을 사용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등판 토르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1차로 벨크로가 적용이 돼 있고 2차로 웨빙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이 조절하는 부분이 허리 쪽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있을 때 이 허리 부분이 너무 눌려서 통증이 와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편의성이나 경량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배낭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메었을 때 그 착용감인데,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착용감이 생각만큼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허리 쪽에 있는 웨빙 길이 조절하는 토이가 허리 부분을 자꾸 눌러서 통증이 너무 많이 와서 걷는 내내 좀 힘들었다라고 할까요? 한 4km 좀 못 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배낭이 허리 쪽에 자꾸 눌려서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 중인 피엘라벤의 카즈카 85리터 배낭의 경우도 이거랑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조절기 부분이 배낭 등판 쪽으로 가 있어서 등에 눌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거기다가 혹시 몰라서 그랬는지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제로그램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허리에 통증이 가지 않도록 좀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허리에 지지가 돼서 허리 부분이 감싼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허리는 약간 들떠 있고 이 등 쪽이 더 튀어나와서 그런지 등 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앞서 이 배낭을 좀 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착용감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벨트를 보겠습니다. 허리벨트의 경우도 쿠션이 경량이다 보니까 좀 적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은 쿠션이 위아래 쪽은 거의 비어 있고 가운데 쪽만 좀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최근에는 경량 배낭들도 허리벨트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두터운 벨트의 배낭들만 착용하다가 이 제품을 메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허리 부분이 좀 많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형이나 신장, 체중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힙포켓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왕이면은 양쪽 다 제공을 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런 거 자꾸 선택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지? 아예 한쪽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은 단념을 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웨빙으로 양쪽 다 매달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벨크로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벨트에 있는 D형 고리에다가 매달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좀 덜렁덜렁거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쉽다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벨크로를 부착하는 위치가 딱 정중앙이다 보니까 이 허리 벨트의 웨빙을 통과해서 다시 부착을 할 때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벨크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쉽게 탈부착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스냅 단추 같은 거를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부착 몇 번 해보면은 불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떼었다 붙였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왕 탈부착을 하게끔 만든 제품이면은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좋겠죠. 지퍼는 너무 고맙고 편하게도 듀얼 지퍼입니다. 힙포켓에 듀얼 지퍼 쓰는 경우 잘 없는데 저 이런 건 참 좋아요. 경우에 따라 앞에서 열 수도 있고 뒤에서 열 수도 있고, 약간 탄성이 있는 소재긴 한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요. 헤드랜턴이나 행동식 장갑들을 넣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 당연하겠지만 스마트폰도 쏙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아이폰 10 기준입니다. 탈부착 아이디어도 좋고 다 괜찮은데 좀 더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한 개 말고 두 개를 좀 제공을 해서 유저 성향에 따라 두 개를 아예 다 떼놓고 쓰거나 한쪽만 쓰거나 두 개를 다 쓰거나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돈 주고 사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낭 등판부터 허리벨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쪽에도 또 숨겨진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까는 전면 지퍼를 통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이제 상단 롤탑을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롤탑을 제가 지금은 들어있는 장비들이 많지 않아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뺐더니 부피가 많이 줄었는데 이 정도로 넉넉한 롤탑을 자랑을 하고요.
전 여기서도 좀 하나 더 했으면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초반에 갈 때 이 롤탑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좀 짐을 많이 넣었더니 위에 부분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벌어지는 부분에 마그네틱 같은 걸 좀 적용해 주면 어떨까.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피가 큰 짐들을 패킹을 했을 때도 위에가 벌어져서 짐이 쏟아지거나 흘리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접히는 부분에 마그네틱 같은 걸 좀 적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패킹을 하고 많은 양의 장비를 패킹을 했을 때도 상단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구사항이 정말 많죠. 롤탑을 개방을 하면은 내부에 메쉬 포켓이 하나 있어요. 배낭 특성상 헤드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자잘한 장비를 수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내부에다가 메쉬 포켓을 넣어준 것 같은데요. 요거 활용도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좀 자잘한 이런 충전 케이블이랑 2000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수납을 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수납 포켓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장비를 넣는데 제약이 있었고, 어차피 등판이 양쪽에 여유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왕 포켓을 넣을 거면은 이 등판 사이즈에 맞게 좀 넓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섹션도 가능하면 두 개로 나눠서 넓게 두 공간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다양하고 자잘한 장비들을 수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추가 포켓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전면을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열었을 때 설명을 할 거 그랬나봐요. 자, 이렇게 전면을 개방을 하면은 이 전면 패널 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메쉬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1만짜리 보조 배터리와 촬영용 랜턴을 수납을 했고요. 이 부분도 참 짜투리 공간인데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전면 패널을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장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탄성끈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면 패널과 뒤쪽에 메쉬 포켓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자잘한 장비들을 수납을 하면은 내부 공간을 침범하기 마련이긴 한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요, 이 외부 원단은 효성 TNC라는 국내 기업의 로비 코드라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로비 코드라의 장점은 원단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라는 점입니다. 컬러는 지금 보고 계시는 베이지와 다크 그레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베이지라고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인기가 많은 탄이라고 하죠. 부시크래프트 감성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650g이고요. 엄청난 경량은 아니지만 1kg 중반대에 꽤 가벼운 편에 속하는 배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은 로스트크릭 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용량은 55리터고요. 제가 패킹을 해보니까 55리터 그 이상으로 꽤 넉넉한 패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높은 수납력을 보여줬고요. 상품 페이지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권장 내하중은 15kg 이하라고 합니다. 제 경우는 카메라 무게를 제외하고 배낭 패킹 무게만 약 17kg 정도의 카메라까지 거의 20kg에 육박한 무게로 배낭을 맸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허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어깨가 짓눌린다거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무게가 15kg니까 15kg 이하의 경량 백패킹을 추구하는 분께 적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31만 9천원이고요. 제로그램은 정찰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제품 출시했을 때 외에는 할인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 할인 쿠폰을 약 2주간 제공을 하니까요. 제품 구매 예정이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1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10% 할인 혜택 받는 만큼 저도 10%의 수익률을 가지게 되니까요. 제 채널을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인 코드는요, 채널 캠핑의 약자인 CHCAMP입니다. 이 6자리를 제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로스트크릭 50 구매를 하시고 할인 코드란에 CH캠프를 입력을 하시면 10%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할인 코드는 다른 제품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로스트크릭 50에만 해당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구매 수량에 제한은 없지만 할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할인 코드 하나로 배당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장점은 이 상단에 있는 Y자 웨빙, 외부에 뭔가 장비를 더 깔끔하게 패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피가 큰 발포매트나
텐트, 운행 중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쉽게 패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면 포켓도 마찬가지로 운행 중인 의류나 보온 의류, 소품들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전면에는 딱딱한 장비보다는 의류 같은 쿠션감이 있는 장비들을 수납을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삐죽빼죽 이쁘지 않을 테니까요. 전면이 풀로 개방되는 지퍼도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하단에 있는 가이라인은 정리를 하는 수납 포켓이 좀 필요는 해 보이지만 역시 매트나 텐트 이런 큰 장비들을 추가로 패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도 마찬가지로 1리터의 날진 물병을 무려 2개나 패킹이 가능하고, 삼각대, 텐트 프레임, 테이블 등 딱딱하고 길이가 긴 장비들을 여유있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레인 커버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위에 이렇게 커다란 발포 매트를 패킹한 상태에서도 레인 커버를 충분히 씌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내부에는 사이즈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메쉬 포켓이 있어서 배터리나 케이블, 자잘한 소모품들을 패킹할 수 있고, 전면 포켓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섹션으로 나눠진 메쉬 포켓이 있어서 배터리 등 납작하고 긴 소품을 수납하는 데 유용합니다. 등판은 43cm부터 54cm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잘 만든 배낭이긴 하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 하나는 토르소 조절을 위한 토이가 허리 부분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부분만 개선되면 상당히 좋은 배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허리벨트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이 돼서 등이 아니라 허리 쪽에 좀 더 하중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힙포켓도 1개가 아니라 2개로 하나 더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제로그램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첫 번째 백패킹 배낭 로스트크릭 5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제품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로스트크릭에 대한 리뷰 영상은 채널 캠핑뿐만 아니라 캠퍼레메와 배낭의 민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 리뷰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니 두 분의 리뷰 영상도 참고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로그램 관계자분께서는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불편한 점은 좀 개선이 돼서 더 좋은 배낭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